안녕하십니까. 전기 기능사 실기 이번 시간에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합격 전략. 자, 공개 문제가 됐는데 이 공개 문제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개 문제에 제시된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준수를 해야 합격에 가는 지름길이 되겠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공개 문제에 대한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어진 회로도에서 동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 배관을 예쁘게 한다든가 아니면 결선을 멋있게 한다든가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동작이 돼야 됩니다. 회로도대로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동작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점수는 채점으로 볼 때는 25점이 됩니다. 그럼 25점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거의 60점 이상은 획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이 됩니다. 따라서 동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작이 돼야. 자, 그렇다면 채점에서 제외될 항목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작이 상이한 경우 안 되죠. 안 됩니다.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도면과 상이하다. 도면의 위에는 RL, 아래는 GL 램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순서를 바꿨다면 그것도 바로 불합격의 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도면과 똑같이 장착을 해야 됩니다. 상이할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불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간혹 지급재료 외에 다른 품목을 가져가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불합격 사유가 되겠고, 외부 회로와 단제대를 거치지 않고 접속한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작이 되면 일단 합격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시간 30분을 활용을 해서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때 작업 순서와 그 다음에 소요되는 시간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합격 전략이 되겠죠. 우선 제어함 결선을 합니다. 제어함 결선에서 1시간 20분을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로도에 대한 핀 번호를 해야 되겠고, 정확하게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구 배치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방향을, 여기서 핵심은 방향이죠. 방향, 주어진 상하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에 따라서 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로도에 대한 결선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회로도에 대한 핀 번호는 정확하게, 그 다음에 기구 배치는 방향을 확실하게, 그 다음에 회로도에 대한 결선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제어함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1차 시작하면서 출발해야 될 핀 번호가 되겠습니다. 각각 주어진 접점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결선하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핀 번호 배치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항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구 배치를 하게 되겠죠. 기구 배치 하게 되는데 상하, 여기에 있는 상하를 구분을 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 MCC인데 배선용 차단기인데, 배선용 차단기도 상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 차단기를 할 수 있는 요 위치에 30A라고 써 있는데, 요 30이라는 숫자가 내가 볼 수 있게 배치를 하게 되죠. 고정을 하게. 그 다음에 각각 주어진 곳에는 홈이 되어 있는데 이 홈 방향이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기구 방향을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어함을 결선을 하게 돼서 이때 만들어지는 1시간 20분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겠고, 다음에는 이제 요 작업함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면 배관 작업, 그 다음에 배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 시간을 2시간 10분으로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배관 작업 할 때는 쉐들이나 단자대, 간격 이런 것들을 유연하고, 그 다음에 특히 P관과 CD관이 있는데 요 CD관과 구별을 해서 잘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선 작업 같은 기구 결선할 때는 접점에 유의를 해서 결선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구 결선을 할 때 좌에서 우로, 그 다음에 상에서 하로 배치를 주어진 플로텐 스위치나 LS 같은 거, 그 다음에 인출선 이런 것들, 전원선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관, 배선은 2시간 10분으로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면 회로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관 점검을 1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요 유관 점검에 대한 것은 이제 많이 해당한 것을 이제 교육을 해 드립니다. 유관 점검 눈으로 봐서 뭐 한 10초, 뭐 1분 안에는 해결할 수 있게 유관 점검만 해도 거의 90% 이상은 불합격 없이, 이렇게 이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유관 검사만 충실히 해도 문제가 없게 이렇게 교육을,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통 시험을 하게 되겠죠. 전선과 전선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러한 도통 시험을 해서 회로 점검 시간을 1시간 정도 잡아 보았습니다. 물론 유관 점검이나 도통 시험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잡아 보았습니다. 그전 유관 점검, 도통 시험, 이런 회로 점검 시간을 많이 잡아온 이유는 빨리 응급할 수 있도록 해서 1시간 정도를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게 되면 완성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제어함이 이제 400에 420,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구를 배치를 해서 결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어함을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제어함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회로도를 보면서 결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어함을 작업판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 거기에 제어함을 부착해서 배관도와 기구 배치되게 맞도록 배관 재선을 하도록 합니다. 작업판 작업을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겠죠. 주어진 적절한 이제 피스못이 있는데, 적절한 피스못을 사용을 해서 각각 구격별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러한 긴 것과 짧은 것, MCC나 그 다음에 이런 긴 못을 사용하게 되고, 긴 피스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쉐들이나 이런 쪽에는 작은 이러한 것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스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죠. 일명 MCCB가 됩니다. MCCB는 기호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3상 3선식을 쓰게 되겠죠. 3상 3선식에 쓰게 되겠고, 이런 것이 꼭 필수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배선용 차단기가 됩니다. 자, 기호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MCC에 대한 기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삼상 삼선식을 씁니다. 그래서 1차의 주회로 1차에 설치가 되는 거죠. 이상 전류가 흐를 때 전류를 차단하는 그러한 차단기가 되고, 일반적으로 삼상 차단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회로 주어진 회로대 보면, 자, 가장 주회로 부분에 가장 요 안쪽에 차지를 하게 됩니다. 저게 바로 뭐냐? MCCB에 대한 기호가 되겠고, 이 회로도의 가장 좌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기구 배치도에 나타난 MCC에 대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그 MCCB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겠죠. 여기는 실물에 보면 여기가 바로 MCC에 해당하는 곳이 됩니다. 그 다음에 퓨즈 폴더입니다. 퓨즈 폴더, 퓨즈 이렇게 두 개의 회로를 이제 보게 되겠고, 자, 기호는 이렇게 갈색과 흑색으로 주어져 있고, 퓨즈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EF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전류가 흐를 때 전류를 차단하게 되고 단상용을 사용하게 되죠. 자, 회로도에 보면 여기에 퓨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회로도에. 자, 기구 배치도에는 여기에다가 F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로 퓨즈라는 표시가 되겠고, 요 위치에다가 퓨즈 폴더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퓨즈 설치는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실물로 설치된 퓨즈 폴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단자대죠. 단자대는 10P 10개로 된 단자대와 4P 4개로 된 단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기는 이렇게 표기가 TB1, TB라고 이렇게 터미널 블록을 약자 써서 TB라고 써야 됐고, 기호는 TB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구성을 보면 회로도에는 이렇게 왼쪽에 보면 이런 표시가 바로 TB라고 써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4P 단자가 되겠고, 4P 단자가 되겠죠. 자, 기구 배치도에서 보면 여기 TB3, 다음에 TB4 되어 있는 거 봐시오. 4P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죠. 핵심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cm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TB가 있을 때는 TB가 있다. TB가 있을 때는 여기 나와서 여기 5cm를 이격을 시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준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TB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배선이 된다 그러면, 결선한다 그러면 여기 배관 끝 지점에서 TB 들어오는 인출에 5cm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5cm. 그 다음에 10P가 되죠. 10P는 여기 TB5, 그 다음에 TB6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TB가 되겠고, 여기 보면 실물에 TB 10P짜리를 두 개를 장착해서 20P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단자대에 4P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실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램프입니다. 표시등이죠. 표시등. 램프는 적색, 녹색, 황색, 백색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각각 단자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표기가 되겠고, 백색은 WL, 그 다음에 YL은 황색, 그 다음에 GL은 녹색, 그 다음에 RL은 적색 등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화이트 램프라는 전원용으로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YL은 경보용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자, 도면 배치도에서 보면 이렇게 YL, 그 다음에 여기는 RL, 그 다음에 GL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위치가 램프가 지정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면 YL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RL, GL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램프가 접속된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화이트 램프가 되어 있고 RL과 GL이 각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저가 되어 있죠. 부저가 이렇게 뒷면에 두 개의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B, G로 이렇게 등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기호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저가 되겠습니다. 두 개 단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이 인가가 되면 소리가 발생이 됩니다. 장치에서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 때 사용되고 특히 기능사 실기에서는 EOCR과 함께 이렇게 호환이 돼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회로도에 보면 부저라고 BG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부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저도 설치된 모습을 보면 여기 부저가 설치가 되어 있죠. BZ에서 이렇게 도면상에 BG라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부저가 되겠죠. 실물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누름 버튼 스위치입니다. 누름 버튼 스위치를 보면 이렇게 적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위치가 되죠.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자,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죠. 누름 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제 안에 용수철로 되어 있죠. 용수철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용수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푸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복귀되는 형태, 수동 조작을 해서 수동으로 조작을 하고 손을 놓게 되면 이 용수철에 힘에 가지고 복귀되는 그러한 수동 조작 자동 복귀형이 됩니다. 가장 회로도에서 제어에서 가장 출발점이죠. 가장 중요하게 쓰는 그러한 버튼이 되겠습니다. 기호는 PB 또는 PBS 등으로 사용이 되고 제어 회로에서 가장 초기 시작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러한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스위치가 됩니다. 입력 스위치입니다. 최초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접점이 열리거나 또는 닫히는 동작을 해서 요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복귀되는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접점에 대한 NC 노멀 클로즈 평상시에 닫혀 있는 형태 그러한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노멀 오픈 평상시에 열려 있는 형태 노멀 오픈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녹색과 적색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푸시 버튼에 대한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면에 보면 PB0와 그 다음에 PB1이라고 푸시 버튼에 대한 회로도가 넣어져 있습니다. 여기 요게 결선을 할 때 주의해서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PB0와 PB1이 하나로 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주의를 해서 결선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형태 PB1과 PB0가 한 곳에 이렇게 뭉쳐 있죠. PB1과 그 다음에 PB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터 스위치죠. 셀렉터 스위치를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어렵지가 않죠. 뭐 접점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것을 있는 거예요. 요 접점 4개가 있는 단자 4개가 있는데 단자 4개 있으면 많지 않은 거죠. 단자 4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회로드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4개의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로가 한 군데 붙어 있는 곳이 있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셀렉터 스위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는 SS로 표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쓰게 된다면 수동과 자동을 사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선택 스위치가 됩니다. 스위치를 돌려 원하는 회로로 선택할 때서, 즉 자동을 쓸 거냐 아니면 수동을 쓸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쓰는 그러한 접점이 되겠습니다. 4개의 단자로 구성되어 있고 2개의 단자는 하나로 연결을 해서, 이 2개의 단자는 하나를 연결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에 따라서 이 접점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A와, 즉 자동과 수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로도에는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셀렉터, SS 셀렉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실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리미트 스위치는 재료 품목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물은 이러한 형태가 바로 리미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리미트 스위치는 우리가 이제 밖으로 인출을 해서 A와 B 접점을 쓸 건지에 따라 가지고 실기에서는 전선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리미트 스위치,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이 리미트 스위치가 되겠고, 움직이는 물체의 접촉에 의해서 접점을 열고 닫는 이러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재료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LS2와 LS1이 이렇게 이제 회로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유도 전동기죠. 우리가 기능상 실기는 뭐냐면 전동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전동기를 어떻게 운전을 할 건가가 이제 관건인데, 이 전동기가 주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삼상유도 전동기를 운전을 해서 펌프를 돌리거나 아니면 컨베어를 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그러한 삼상유도 전동기가 주가 되는 거죠. 실제 주어지지는 않죠. 자, 그래서 전동기 표기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단자대까지만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전동기 2대가 있지만 실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TB2와 TB1까지만 결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결선을 하게 됩니다. TB까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회로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KC가 하면서 색깔이 지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L1, L2, L3를 각각 갈색, 흑색, 회색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흑적청해서 L1은 갈색, 그 다음에 L2는 흑색, L3는 회색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RST를 썼죠. 지금은 이제 L1, L2, L3가 되고 접지도 P2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색깔은 녹색과 그 다음에 황색, 황색 줄무늬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급이 되면 요 선의 라인에 요 상에 맞춰 가지고 갈색, 흑색, 회색 순으로 해서 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보면 중요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가 되죠. 기존에는 이제 여기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으로 해서 배선을 해야 되고, 주어진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갈색, 흑색, 회색.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 있죠. 이번에 중요한 부분이죠. 요게는 이제 전에는 요게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갈색과 회색으로 1차, 퓨즈 1차를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주회로가 들어갑니다. 2.5스키아 주회로가 들어가는 거죠. 갈색, 흑색. 예전에는
황색 또는 주회로 썼지만 이제는 여기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결선을 해야 됩니다. 갈색과 흑색, 즉 퓨즈 1차는 갈색과 흑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결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회로 부분은 여기는 갈색, 흑색, 회색을 이용을 해서 전동기를 구동하는 그러한 이제 회로도로 작성을 하게 되겠고, 자, 그래서 기존에는 RSTE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흑색, 적색, 청색, 녹색, 그 다음에 요 부분 따라서 했지만, 전에는 요 부분은 없었습니다.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바로 이제 갈색과 흑색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라고 되어 있죠. 각각 R, L, P로 바뀌었고, 갈색, 흑색, 회색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스키아 배치도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이제 배관도를 따라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황색이죠. 황색은 1.5스키아가 됩니다. 우리가 주회로는 2.5스키아를 쓰지만 보조 회로에 사용되는 황색은 1.5스키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회로에 보조 회로에 사용되는 것은 모두가 다 황색을 이용을 해서 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는 단선으로 단면적이 1.5스키아로 황색의 한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재료, 우리가 기능사 실기에 사용되는 전선은 규격이 바로 2.5스키아와 1.5 두 개의 규격으로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회로도에서 이 부분이 1.5스키아 황색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관도도 황색을 이용을 해서 배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이제 그 보조 회로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결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관도에 사용하는 전선관이 됩니다. PE관 16mm PE관을 쓰게 되겠고, 그 다음에 CD관을 씁니다. 두 개, PE관과 CD관을 쓰고 두 개를 16mm를 씁니다. 두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PE관은 여기 보면 CD관은 1번, 그 다음에 PE관은 뭐 2번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요 정해진 순으로 해서 배관도를 하면 됩니다. CD관은 이렇게 주름관이죠. 주름관으로 봐도 CD관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PE관과 CD관에는 각각 거기에 접속되는 커넥터들이 있으니까 요 주어진 커넥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PE관, 전선관은 P전선관을 박스나 제어함에 연결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고, 전선관 연결식 인육계 뚜껑을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각각 CD관, PE관, 커넥터, 그 다음에 CD 전선관, 16mm 전선관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그러한 커넥터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제어함에 들어가는 단자함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접속구와 만나는 부분, 이런 스위치 박스와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바로 커넥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쉐들은 16mm PE관이나 CD관을 고정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쉐들이 되겠죠. 쉐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PE관과 CD관으로 쓰는 쉐들과 그 다음에 케이블용 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D관이죠. CD관을 고정하기 위해서 쉐들이 장착된 모습이 되겠고, 이쪽은 PE관을 고정하기 위한 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박스가 있죠. 스위치 박스는 이제 이러한 이제 누름 버튼 스위치나 아니면 램프들을 고정하게 할 수 있는 스위치 박스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2구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겠고, 이 안에는 RL, GL, YL, WL, 그 다음에 부저, 셀렉터 스위치들을 이런 것들을 부착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상에 이렇게 네모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스위치 박스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실물에 보면 이렇게 배치도에서 이것이 바로 스위치 박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팔각 박스도 이게 나오는 재료 중에 하나가 됩니다. 팔각 박스. 그래서 팔각 박스 같은 경우는 전선관이 하나, 둘, 셋, 네 군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철제로 전선관에 분기되는 곳에 사용을 하고 정션 박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면상에 J라고 써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정션 박스가 됩니다. 팔각 박스죠. 이렇게 팔각 박스 안에서 이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이 1m를 주어지는데 요 안에 이제 케이블 커넥터, 그 다음에 케이블 쉐드를 이용을 해서 접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에 대한 주 회로에 대한 색깔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을 결선을 할 때 꼭 색깔에 맞추어서 결선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어함에는 요 케이블 커넥터가 들어가는데 요 케이블 커넥터 방향을 주의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케이블 설치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설치 위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함을 결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요 케이블 타일을 이용을 해서 예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케이블 타이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선 이런 부분에 각각 정리하는 거죠. 마무리를 할 때 이 케이블 중에서 전선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